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서민 비탄감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 관련해서 세계일보의 자매지죠.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214만 명의 공공채무 소각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조치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이번에 소각되는 대상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해 변제 능력이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채권자들은 이 권리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 기한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로 간주를 해서 권리를 정부가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게 채권마다 그 소멸시효는 다 다른데요. 일반 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소각되는 채권 규모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네, 이번에 소각되는 채권 규모는 일단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16조 1천억 원과 그다음에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5조 6천억 원 등 총 합해서 총 21조 원이고요. 여기에 시중은행하고 보험사, 카드사 같은 민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4조 원까지 합쳐서 총 25조 원 정도. 25조 원 정도고 총 214만 명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8월까지 뭐 소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정부가 사실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 포퓰리즘이다, 뭐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특히 모럴 해저드 관련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도 있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렇게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부 주도로 채무를 이렇게 탕감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이런 선심성 탕감 조치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 시민들 사이 인식이 빚을 갚지 않아도 정부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 갚아주겠다 이런 인식이 이렇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번 조치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채무를 탕감할 경우에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구제되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청년 실업자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행복기금에서 10년 이상 장기된 연체 채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하였다. 이 사실 생계형 부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0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정말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채권이었다.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그 모럴 해저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런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명분이 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고요. 더욱이 이번에 소각되는 채권들은 상환 의무가 없는 채권들을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치가 선례가 돼서 또 선거 때마다 악용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당치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환 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반복돼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불법 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런 부채 탕감에 대한 그런 그런 구호들이 또 되풀이될 여지는 없습니다. 반복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좀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금융기관에서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계속해서 대책 없이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터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의 대표격인 은행연합회는 지금 탕감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요. 여신과 보험업계도 논의를 시작해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채권 소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 예. 특히 이 금융사들은 이번 채권 소각 작업을 계기로 그동안 이제 막 5년, 10년 이렇게 무리하게 연장해 오던 그런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고요. 예. 정부도 민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할 계획이고, 예, 예. 네, 적절한 시효 연장 기준을 만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연장 없이 소멸 시효를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소멸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제도를 좀 개선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앞선 정부에서 사실 대규모로 이런 부채 탕감을 해준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이번엔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역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선심성 빚 탕감 정책이 계속돼 왔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러한 역대 빚 탕감 정책들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먼저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빚을 막 탕감해 줬는데요. 네. 이 본질적인 채무 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또 빚을 해결해 주면 그 구제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 일자리도 부족하고 다시 또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정책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육성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기존에 뭐 이렇게 국민행복기금 통해서 채무 변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었는데 채권 소각과 함께 제도 자체도 좀 손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이나 뭐 이런 금융사들이 예.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실 채권들을 예.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채무의 일부를 이렇게 깎아주고 나머지를 이제 오랫동안 갚도록 이제 이렇게 갚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 새 정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그런 오래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소멸 시효를 연장해 주던 관행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대부업체의 채권 규모를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런 채권 중 대부분의 소멸되는 채권 중에 대부분이 대부업체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채권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대부업체는 약 9천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좀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네, 관련 법제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먼저 좀 떠오르는 대안은 정부가 대부업체들과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대부업체가 가진 채권들을 좀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방안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예. 대부업협회도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서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소각하는 쪽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업체 수가 워낙 많아서 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숨어 있는 대부업체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영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